야당의 반응이 응. 나오기도 전에 응. 그냥 이재명 후보 사과문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대변인에서 공격 논평이 나오기 전에 정말 그 사과가 너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반응이 나온 게 거의 없고요. 오히려 지금 보통은 대변인들이 먼저 내고 후보 반응은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후보가 아침 9시 일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 본인이 그냥 그 별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사를 제대로 못 봤다. 뭐 본인이 사실 시인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사건 실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나 보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 내가 윤석열 후보라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막 공격하기도 애매한 게 그렇죠. 지금 부인은요 이러면 저요 뭐 이래야 되잖아. 예.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윤 후보 입장에서 뭐 상대 후보의 어떤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강하게 발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세게 대응할 수는 있었을 텐데 뭐 이를테면 뭐 사실이라면 부적절이라고 생각한다. 뭐 요 정도는 그 거의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도 뭐 자세히 안 봤다. 그냥 이렇게 나온 거는 아마 지금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쓸 만큼 아마 그런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선 초반 때 이제 윤석열 후보 측 윤석열 후보의 자신감은 내가 자녀가 없다. 자녀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내가 이긴다. 뭐 이런 논리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관가했던 게 이제 부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고 대응도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또 윤석열 후보 예측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은 자녀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번 대선 한 80일 남았는데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네요.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조간신문에는 안 나오고 메인 뉴스에도 안 나오고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는 꿈도 못 꾸는 자기만의 정보를 들고 와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풀어놓은 시간. 이걸 할 때마다 우리 고정 기자 얼굴이 어떡하지 오늘 별거 없는데 딱 이런 표정이야. 아닙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예, 저는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주국회 정보 보고 시간이에요. 민주당 출입하는 SBS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지원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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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우리가.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한쪽은 부인, 한쪽은 아들. 6.25 때 난리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기쁘신 목소리를? 아니 이게 기쁜 게 아니고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 청취자분들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막 언론에서 뭐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다 막 그리고 원래 대선이 90일 남았으면 양 후보가 나오는 뭐 정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금 개혁이 맞냐, 뭐 코로나 어떻게 할 거냐, 뭐 무슨 부동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가지고 막 논쟁이 붙어야 되는데 한쪽은 그냥 부인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 시끌시끌하더니 또 한쪽은 아들 가지고 시끌시끌하고 뭐 이거는 양 후보 둘이 딱 두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사할박식 서로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서로 가족 네거티브는 안 하기로 하는 게 어때? 뭐 이런 거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최악의 어이없는 네거티브 선거가 펼쳐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블랙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은 거예요. 신나서 웃는 게 아니고 일단 오늘 아침에 속보 나온 것부터 먼저 하죠. 예. 그러니까 고 기자, 저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이거는 팩트인 거죠? 뭐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이제 선대위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육성으로 하진 않고 문서로 이제 냈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조선일보에서 오늘 이제 조간 신문에 나왔던 건데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2년간 1년 6개월 정도 2019년 1월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200여 개의 글을 남겼다. 뭐 자신은 도박꾼이고 뭐 여기저기서 도박을 많이 해봤다. 뭐 이런 글을 있다고 하는데 강남과 분당 뭐 이런 데는 뭐 서울에 있는 신촌 불법 도박장도 다녔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예, 대학생이었을 때 뭐 그런 대학생 졸업하고 이후에 뭐 인턴 생활을 할 때 그 자신의 경험과 이 후보의 아들의 이런 경력이 좀 일치되는 부분 있어서 물어봤더니 캠프에 물어봐라라고 아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맞고 부모로서 좀 잘못 가르친 것 같다. 그래서 사과한다. 아비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치료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면서 카드 게임 사이트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단순한 이제 카드 게임 사이트는 아니고 이제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오늘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겠지만은 요거를 좀 약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 아닌가라는 카드 생각이 게임 듭니다. 사이트. 네. 근데 온라인 도박 사이트였고 불법 도박장 다닌 것까지도 본인이 글을 썼어요 거기다가. 그렇죠. 네. 오프라인 현장에 네, 서울 오프라인. 곳곳에 있는 불법 도박장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동네 이름도 써서 막 강남 분당 뭐 네. 신촌 갔다 왔다라고 네. 하니까 동네 이름 네. 썼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단독 보도 보면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나 선대위에 뭐 뭐라 그랬다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안 하고. 아니다라고 안 하고 네. 예. 이건 내가 답할 얘기가 아니니 네. 후보자인 아버지한테나 네. 아니면 캠프에 선거 캠프에 물어봐달라라고 네. 했다라고 그러니까 적혀 있었죠. 본인이 기사에. 아니라고 얘기 안 하고 캠프나 아버지한테 확인해 달라고 답한 거로 봐서 이거 거의 자백과 마찬가지구나라는 기사를 보고 느낌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보도 나오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인정하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거죠 이재명 후보 그렇죠. 측에서. 오늘 오전 새벽부터 뭐 새벽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오전에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네. 캠프 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라고 발빠르게 좀 논의를 하고 좀 캠프 자체가 이 문제에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좀 걱정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사과 멘트가 이렇게 바로 빠르게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뭐 1시간 2시간 만에 나온 거죠. 지금 좀 전에 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행사를 한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육성으로도 뭐 자식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 그리고 뭐 90도로 고개 숙인 인사를 방금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도 시점부터 보면은 지금 아침에 기사가 한 새벽 5시쯤 올라왔으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사과문이 나온 건데 뭐 보도 내용을 보면 어제 오후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장남에게 직접 그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 그 직후 한 몇 시간 있다가 7시 정도에 그 아이디가 지워졌다. 이제 이런 점을 보면 아마 어제 저녁부터 요 관련 대응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어때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뭐 본격적인 사과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본격적 취재는 좀 오늘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렇죠. 민주당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문제 네네. 요걸로 사실은 내심 표정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죠. 야 이거 뭐 이제 흐름이 넘어오는 거 아니야? 신난다 하면서 네. 예, 성명도 뭐 하루에 뭐 몇 개씩 내고 김건희 씨 관련된 걸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아들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에 이제 좀 여론을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인의 이런 허위 경력 문제랑 아들의 도박 문제 이게 같은 선상인 거냐 아니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야 이게 조금 더 못한 거 아니냐 이게 더 나쁜 짓 아니냐 이런 좀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포괄일제를 적용해서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이거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법리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이거 아들 문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20년의 일이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굉장히 좀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분명히 이제까지 패턴을 보면 또 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고발할 거고 그렇죠.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 이거 본인이 인정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중앙지검은 좀 곤란해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불법 도박 수사라는 게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이 또 고소 인정했는데 들어가고 뭐 본인이 인정했고 하니까 수사가 이거 대선 전에도 결과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악재가 오래갈 만한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강전화님 빠른 인정과 빠른 사과 대처 능력이 좋네요. 이렇게 하셨고요. 송차선님은 내 자식부터 챙겨야 하는데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문제는 어쨌든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거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국민의힘 반응 취재된 거였어요. 도박 문제 때문에? 이 도박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야당의 반응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이재명 후보 사과문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대변인에서 공격 논평이 나오기 전에 정말 그 사과가 너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반응이 나온 게 거의 없고요. 오히려 지금 보통은 대변인들이 먼저 내고 후보 반응은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후보가 아침 9시 일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 본인이 그냥
그 별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사를 제대로 못 봤다. 네. 뭐 본인이 사실 시인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사건 실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나 보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 내가 윤석열 후보라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막 공격하기도 애매한 게 그렇죠. 지금 부인은요 이러면 저요 뭐 이래야 되잖아. 예.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윤 후보 입장에서 뭐 상대 후보의 어떤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강하게 발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세게 대응할 수는 있었을 텐데 뭐 이를테면 뭐 사실이라면 부적절이라고 생각한다. 뭐 요 정도는 그 거의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도 뭐 자세히 안 봤다. 그냥 이렇게 나온 거는 아마 지금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쓸 만큼 아마 그런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선 초반 때 이제 윤석열 후보 측, 그 윤석열 후보의 자신감은 내가 자녀가 없다. 자녀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내가 이긴다. 뭐 이런 논리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관가했던 게 이제 부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고 대응도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또 윤석열 후보 예측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은 자녀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번 대선 한 80일 남았는데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네요. 흥미진진합니다. 부인 문제, 자식 문제. 아이고 윤진경님은 자식 일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렇게 하셨고 6245님은 그냥 사과만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뭐 생각은 다양하세요. 자 국민의힘 그 김건희 씨, 저희가 어제 사실은 김건희 여사 예전에 김혜경 여사 이렇게 했는데 그냥 김건희 씨, 김혜경 씨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뉴스들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후보는 후보라고 하고 부인은 일단 씨. 둘 중에 한 분이 영부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여사로 바꿉니다. 누가 여사가 될지.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어제 뭐 엄청나게 국민의힘에 그냥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냉탕온탕 오가면서 그냥 막 격앙됐다 사과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저께? 그러니까 뭐 사실 그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고 뭐 기자들도 어제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고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는데 저 궁금하더라고. 어제 과연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어제 보통 그 이를테면 석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점심때 마감을 해서 오후에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오후에 들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전이랑 오후가 완전히 그 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보도된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 나온 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사실이 아니다. 강하게 대응하는 톤이었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사 앞에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막 거의 이제 막 손짓 그 특유의 어떤 그 열변을 토할 때 하는 막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제스처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말리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또 막 손가락질하고 막 손바닥 펴 보이고 막 이런 제스처까지 하면서 아니 그 현실을 잘 보세요. 뭐 그게 채용 비리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YTN 보니까 뭐 직원들한테 출근했냐고 물어보는데 원래 비상리사는 출근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곡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할 때 하더라도 선대위 차원에서 뭐 대변인들이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후보 본인이 그걸 그러니까 사실 좀 그것도 의아했던 게 보통 이런 게 있으면 후보나 후보 부인 그 의혹 당사자는 약간 뒤로 빠지고 대변인들이 나서서 원래 이제 방어막을 치는 게 일반적인 대응법인데 어제 오전까지 상황은 완전 반대로 후보는 나서서 막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부인 김건희 씨도 막 언론 인터뷰에서 뭐 지금 뭐 수상 학교 진학을 위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뭐 약간 이런 식의 항변을 하는데 YTN 인터뷰. 정작 대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아무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 최지현 수석부 대변인이 사실관계를 후보 부인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게 거의 사실관계 팩트 바로 잡습니다는 식의 논평이 나온 거 말고는 뭐 어떤 세게 막 이렇게 막 방어하는 그런 반응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를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진 게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사과드릴 의향이 있다요? 사과 안 드린다요? 두 번인데 3시 반 정도에 나온 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30분 정도 후 한 4시 좀 넘는 시점에서 나온 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사과드린다.
이렇게 두 번이 나왔습니다. 톤이 좀 사과 멘트가 강해졌다는 거구나. 처음에는 사과들 의향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사과드린다. 예, 점점 올라간 거고 네. 윤석열 후보 본인도 이제 아까 막 점심 때까지는 막 아니다 막 이랬는데 오후에는 대선 후보 부인이 아무리 결혼 전 사인 신분에서 처리한 일이라도 국민 기준에서 미흡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마음을 갖겠다는 것이다. 그런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송구하다는 아니고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송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 이제 이렇게 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어제 윤석열 후보가 오전에 백브리핑 했던 한 11시 반 40분 요때라 김건희 씨가 사과 멘트가 했던 3시 반 한 4시간 동안 선대 내부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론이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점 그 한 12시부터 3시 사이인지는 지금 네.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왜냐하면 그 전부터도 이제 이런 논의들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강하게 맞서야 된다 뭐 이런 강원 그 얘기가 선대위 안에서도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그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대응에 대해서는 뭐 좀 이제 말하자면 왜 특히 이제 그 YTN과 통화를 하면서 뭐 이게 무슨 문제냐, 뭐 당시 윤 후보와 결혼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 봐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저께 윤 후보 본인도 관훈 토론에서 그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 이제 이렇게 그 지적을 하기도 했고 선대위 안에서도 윤 후보가 그런 얘기를 관훈 토론에서 했다는 거는 그 이전에 이미 관련 토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의혹 제기가 있고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확인치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이 김건희 씨 본인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냥 뭐 맞다 아니다 뭐 그 죄라면 죄다 뭐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결코 이제 후보에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지금 선대위 안에서 굉장히 우죽순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김건희 씨는 기자들 전화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최근에 그 보도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아는 기자들도 몇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들도 통화를 많이 했는데 다만 우리는 기사를 안 썼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꽤 들었거든요. 저는 들었어요. 몇 명 있어요. 저는 안 봤던데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네. 뭐 국민의힘에 이제 김건희 씨는 그런다 이거예요. 김혜경 씨는 어때요? 언론 보도 보면은 이 공보팀을 통해서 가야지 사적으로 통화는 안 된다는 거 저는 기사를 봐가지고. 저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뭐 네. 문제가 있어요. 이유를 전화를 하고 물어볼 텐데 뭐 안부 인사를 전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찐 출입 기자네.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전화합니까? 아니 뭐 과거에 뭐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현재 지금 불거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뜬금없이 전화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 선대위와 국민의힘 선대위의 차이가 이 배우자를 보호하고 커버하고 리스크가 생겼을 때 보호하는 거를 민주당은 이제 배우자 실장 이해식 의원 예? 초선 의원을 딱 옆에 두고 여러 또 이제 비서진들을 배치해서 보좌하고 그리고 후보 그 배우자의 동선도 이렇게 이미 다 짜고 이게 다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김혜경 씨 취재할 일이 생기면 구정현 기자가 김혜경 씨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세요? 여사님 이게 아니고 공보실 통해서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해식 실장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해보고 답이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든 김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해명을 듣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뭐 앞에 가림막 같은 게 전혀 없이 그리고 또 뭐 더 팩트에서 이제 그 코바나 컨텐츠 출근하고 뭐 퇴근하는 영상을 찍었지만은 급하게 찍으니까 뭐 뒤에서 뒷덜미를 누가 잡아가지고 끌고 가듯이 범죄자처럼 나오게 하고 완전히 후보자의 배우자를 완전히 무방비처럼 방치해 놓은 그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약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역설적인데요. 그러니까 공개 활동을 하고 전면에 나서게 되면 이제 이런 비서진 수행팀이 당연히 붙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전면에 안 나서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그리고 이를테면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뭘 취재할 게 있다고 하면 선대위 안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가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오히려 본인한테 지금 취재가 집중되고 그러니까 집 앞에 가서 막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한대요? 앞으로는 이제 뭐 아마 수행팀 비슷하게 이제 뭐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보면 선대위 안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후보 부인 관련한 거는 대변인들 아무도 논평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잘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부인 김건희 씨 본인이나 후보의 의향이 어떤지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몰라서 대책을 낼 수도 없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대변인들이 뭘 했을 때 이게 네. 만약에 후보의 의도와 약간 달랐을 경우에 네. 그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틀린 게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점을 좀 두려워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윤 후보 부인 관련해서는 그 최지원 수석 부대변인이라고 네. 그 변호사 출신 지금 부대변인이 계세요. 김현장 출신. 네, 예. 그분이 거의 전담해서 그렇죠. 주로 이제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서만 지금 대응을 하는 정도였는데 또 이 최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 뭐 후보 부인의 어떤 그 뭐 직접 뭐 확인을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뭐 잘 없거나 좀 늦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후보나 컨텐츠 앞에 막 카메라가 출동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 후보자 배우자 수행팀이요? 배우자 팀 이런 뭐- 것들을 끓이는 걸 준비 중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배우자 팀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서는 뭐 팀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보통 뭐 과거에도 생각해 보면 뭐 2017년은 뭐 너무 갑자기 치러진 대선이지만 뭐 12년 대선 이럴 때도 보면 뭐 현장 수행 1팀, 2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팀이 그냥 뭐 후보 부인을 담당하고 뭐 그게 청와대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저기 이부속 비서관이 되고 뭐 그런 저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다 이런 얘기예요. 참담합니다. 어쩜 이 정도일 수 있나요? 진짜 피곤합니다. 진영을 떠나 힘들어요. 누굴 뽑아야 돼요?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갑자기 그거야.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이거 의혹이나 도박이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이 계속 나올지랑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공격하는 논평 어제까지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나올지. 뭐 양쪽 다 한 사람은 아들 한 사람은 부인이니까 쌍특검을 또 해야 되나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물론 이제 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기사를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족 문제가 하나씩 터지는 게 참 신기하네요. 예.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부의 방역 조치 문제 있다 이거 빨리 거리두기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네. 우연히 일치예요? 아니면 사전 조율이 있었어요? 사전 조율은 모르겠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 선수를 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생각은 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코로나 방역이다. 코로나 확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투표하고 이런 게 달라질 것이다. 그럼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번지면은 뭔가 민주당 후보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선대위 캠프 내에서는 이게 기회일 수 있다. 뭔가 이 정부보다 앞서서 대책을 발표하고 뭔가 준비된 리더십, 준비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은